SOS 프로젝트는 김포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신규 조리사 대상 위생안전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취지로 제작한 교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생팀장 임선영입니다. 위생과 안전에 관하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사 업무 시작 전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올바른 위생복장입니다. 조리실에서 근무하실 때에는 위생모와 마스크, 위생복과 앞치마, 그리고 조리실 환경에 따라 위생화까지 착용해 주셔야 하며 액세서리와 같은 장신구는 제거 후 조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중 위생모와 마스크는 미착용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니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진단 결과서, 즉 보건증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과 다르게 건강진단 결과서의 경우 식품을 취급하는 분들에 의해 전파될 수 있는 전염병을 검사하는 것으로 검진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이며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급식법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경우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시고 2년간 서류를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를 미발급한 조리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김포센터의 경우 건강진단 결과서 재발급 시기를 문자로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신 후 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대표자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조리사님의 경우 한국조리사협회 중앙회에서 1년에 한 번 식품위생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짝수녀는 정기교육, 홀수녀는 특별교육 모두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의 식품위생교육은 조리사를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 시 조리사가 들은 식품위생교육으로 가름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사의 식품위생교육은 대표자의 식품위생교육으로 가름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식품위생관리자로 지정 시 지정자 성함, 지정기간, 지정자 업무, 어린이 급식소 직인을 넣어 식품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작성 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한 조리사가 기관에서 퇴사하는 경우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없으므로 재지정 또는 대표자가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리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냉장 냉동고 온도 관리입니다. 냉장 냉동고에 외부 온도계를 설치하여 냉장고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상의 냉장고는 0에서 10도,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 이하, 유치원의 경우 냉장고의 온도를 0에서 5도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또한 0에서 5도 온도 유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냉장고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심하여 출근 직후, 퇴근 직전에 온도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 온도 관리 미흡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급식소의 경우 모든 냉장 냉동 시설에 외부 온도계를 설치하셔야 하며 일반 냉장고, 보존식 냉장고, 김치 냉장고 또한 김치 이외의 식재료를 보관할 경우에 외부 온도계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조리사님과 원장님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냉장고에 떠 있는 온도를 보시며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온도의 경우 설정 온도로 냉장고에게 이 온도로 유지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외부 온도계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에도 냉장고 온도관리 미흡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센터에서 외부 온도계를 설치해 드렸고 이를 설치하시어 안전하게 식재료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제공한 외부 온도계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인과 아웃으로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인으로 설정하시면 조리실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눌러 아웃으로 설정해 주시면 센서가 설치된 냉장고의 온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끔 온도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버튼을 눌러보면 화면 오른쪽에 맥스와 민 또는 빈칸으로 뜨게 누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측정한 값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억하여 표기해주는 기능으로 화면에 맥스와 민 표기가 없도록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외부 온도계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 번째 버튼인 알람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버튼을 눌러보면 화면 왼쪽 아래 AL이라고 떠 있으면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알람이 울리는 게 싫으시다면 세 번째 버튼을 눌러 없애실 수 있습니다. 외부 온도계의 올바른 설치 방법으로 센서를 냉장고 안쪽에 넣어주시고 화면에 숫자와 한국 온도 기준인 도씨, 아웃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양한 소독 방법을 통해 기관에서 매일 소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어린이 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 방법은 자외선 소독입니다. 간혹 기관에서 여러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 중 한 대가 고장났을 경우 식기류 보관용으로 표기하여 사용 중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소독 방법으로는 열탕 소독이 있는데요. 열탕 소독 시 조리에 사용하는 냄비와 별도로 열탕 소독 전용 냄비임을 표기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학 소독 방법으로 소독제로 소독 후 자연 건조하는 방법과 건열 소독기를 사용하여 건열 소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열 소독의 경우 식기류가 75도를 유지하며 소독하기 위해서 건열 소독기의 온도를 81도 이상으로 설정해야 올바르게 소독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독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 소독기의 올바른 소독 방법입니다. 자외선 소독은 자외선 빛이 닿는 부분이 소독되는 방법으로 물기가 있거나 습도가 높으면 소독력이 감소하므로 식기류를 건조시킨 후 소독기에 넣어 주셔야 하고, 식기류를 넣을 때에는 겹치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또한 자외선 소독기의 가장자리는 소독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가능한 피해서 식품이 닿는 면이 자외선 램프를 향하도록 넣어주세요. 소독력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설명서에 권장 살균 시간 동안 소독을 진행해 주시고 자외선 램프의 표면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소독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리실에서 식재료와 공정에 따라 구분 사용을 하셔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칼, 도마, 장갑과 행주, 앞치마 등 구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간혹 어린이 급식소의 경우 전처리가 되어 식재료가 입고된다며 생선용 칼, 도마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 도마의 경우 혼합 사용 시 식중독 위험이 매우 크고 과태료 대상이므로 육류, 어류, 채소류, 최소 3종류 이상 구비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료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식재료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 판매를 허가받은 곳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식재료 판매를 허가받지 않은 식재료를 무허가 식재료라고 설명드리는데요. 이에 대한 예시로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곳에 농산물 및 임산물을 뜻합니다. 사진과 같이 오일장 또는 시장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키운 식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식품 제조업으로 허가받기 전에 시설에서 만든 식품입니다. 이는 방앗간에서 짠 참기름이나 고춧가루 등을 말합니다. 방앗간 중에서도 식품 제조업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구매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지인이 제조한 식품, 예를 들면 김치나 장류를 뜻합니다.
지인이 제조한 식품의 경우 식중독 위험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허가 원료나 식품을 어린이 급식소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허가받은 식재료와 식품일지라도 식재료를 잘못 보관하게 될 경우 무표시 식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찍혀 기한을 알 수 없게 된 경우나 식품 표시사항이 없거나 식품의 표시사항을 폐기한 경우, 식품을 소분하여 보관할 때 식품 표시사항이 없을 때도 무표시 식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표시 대상 예외 식품으로 생마늘과 같은 1차 농산물의 경우 1차 농산물 입고일을 작성하여 보관관리 해주시고, 표시 대상 식품으로는 구입한 다진 마늘 또는 마늘을 구매하여 직접 제조한 다진 마늘의 경우 표시사항 보관 및 라벨을 작성 후 보관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표시 식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므로 참고해주세요. 어린이 급식소를 지도해 드리다 보면 이 특정 브랜드 식재료의 표시사항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특정 브랜드의 튜브형 케첩과 마요네즈의 경우 오른쪽 제품과 비교해 보면 표시사항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뚜껑에 적힌 것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인 것을 알 수 있으나 표시사항에는 어느 공장에서 어떤 원료를 이용하여 만들었는지, 보관 방법과 소비기한 모두 포함한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이 제품의 경우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사항이 있으므로 포장지를 꼭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식재료를 관리할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뜻합니다. 2024년 상반기 어린이 급식소 위생점검 결과 행정처분 받은 시설 모두가 식재료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경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들이었습니다. 식재료를 보관 시 소비기한이 찍히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소분 용기에 덜어 보관 시 라벨 부착 후 원 포장지를 보관하여 소비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바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교사용 식품 및 식재료 보관 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경과 식품 또한 과태료 대상이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료 보관 시 식재료에 적힌 보관 방법에 맞춰 보관을 해야 열량가 손실이 적고 소비기한까지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 냉장, 실온, 상온, 차고 어두운 곳 또는 냉암소 등등 다양한 보관 방법에 맞는 적정 온도입니다. 식품 공전상 냉장 온도는 0에서 10도 이나 안전관리를 위해 5도 이하로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건냉소, 냉암소, 서늘한 곳과 실온 제품은 직사광선 및 온도 등에 의해 제품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시기 바라며, 여름철 조리실의 온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실온 보관 제품의 경우 실온 범위보다 높은 온도로 식재료가 관리되어 변질 또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온 온도 범위에 냉장 온도가 포함되므로 여름철에는 실온 보관 제품의 경우 냉장 보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채소, 생과일을 제공 시 염소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생채소와 생과일로 제공하는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하염소산 나트륨을 희석하여 소독을 진행하는데, 이때 차하염소산 나트륨이란 흔히 락스라고 불립니다. 이는 식품 첨가물로 채소 과일 소독용을 사용해 주셔야 하며 4%의 차하염소산 나트륨 10ml에 물 4리터를 섞어 제조하여 100ppm의 염소 소독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염소 테스트 페이퍼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테스트 페이퍼를 소독제에 담궜다 빼면 색이 나타나는데, 이때 색깔을 비교하여 100ppm인지 확인합니다. 소독제를 만든 후 채소와 과일을 소독제에 5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헹궈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신규 조리사님들은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소독하는 것이 락스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식초나 베이킹소다는 소독력을 인증받지 못하거나 소독력이 낮아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소독하시는 게 식중독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시중에 5%의 차염소산 나트륨을 구매했을 경우 소독력이 좀 더 높아 소독제 사용 시 뒷면의 사용 기준을 꼭 확인하시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가 끝나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요? 첫 번째, 보존식의 경우 현원 21인 이상 어린이 급식소에서 실시해 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존식이란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하여 보존하는 식품으로 보존식을 보관하실 때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각각의 뚜껑이 있는 전용 용기 또는 보존식 전용 멸균팩에 보관해 주셔야 하며 당일 제공된 모든 급식 및 간식과 함께 식품 알레르기 원아에게 제공되는 대체 메뉴와 계획한 메뉴 외에 추가 제공한 음식 또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인 분량, 즉 100g 이상을 보관해 주셔야 하며 150g 이상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으로 제공하는 식재료의 경우 원상태 그대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로 꽈구유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제공하였다면 꽈구유채로 보관해 주셔야 하지만 1리터 우유를 컵에 따라 제공하였다면 제공 방식 그대로 보존식 용기에 우유를 따라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보존식은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즉 6일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때 보존식 기록표에 날짜와 시간, 메뉴명과 채취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보존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조리실 지도 시 보존식이 잘못 보관된 상황으로 보존식이 누락된 경우, 특히 우유나 간식 등이 있으며 보존식 용량이 부족한 경우와 보존식 기록표 미작성, 그리고 보관일, 폐기일 착각으로 보존식이 폐기된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존식 용기에 올바르게 담은 예시 사진을 보시면 무게가 적은 식품은 용기에 가득 담아주시기 바라며 보존식의 과태료가 매우 높으므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바른 배식입니다. 배식 방법으로 조리실 배식과 반별 배식으로 많이 나뉘는데요. 조리실 배식의 경우 아이들 각 개별 식판에 조리사가 배식하여 식판이 이동하는 경우, 반별 배식의 경우는 밭드에 음식이 담아 이동하며 반에서 선생님들이 배식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조리실 배식의 경우 이동 시 식판에 뚜껑을 덮거나 식판에 덮개를 덮어 이동 시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반별 배식의 경우에도 이동할 때는 밭드에 뚜껑을 덮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어린이 급식소가 작아서 두세 발자국만 이동하면 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깐 사이에도 어떤 오염물이 혼합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리실 밖으로 식품이 이동할 경우에는 덮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을 할 경우 배식 전 식탁 또는 책상을 소독해 주시고 배식 시 장갑을 착용 후 음식별 배식 도구를 사용하여 배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 개인별 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배식하던 용기에 새로운 음식을 혼합하면 안 됩니다. 배식 후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리실에서 매일 작성해야 할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위생관리 점검표. 집단급식소의 경우 점검표를 작성하시어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고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는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급식 분야를 작성하여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검수일지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식재료가 입고될 때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여 식재료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거래명세서의 항목을 작성하여 대체할 수 있으며 거래명세서 제목란에 식재료 검수일지라고 작성해 주시고
검수일지의 내용이 모두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 또한 3개월 동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일지는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집단급식소의 경우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사용할 때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축산물이 검사를 받았다는 증명서인 도축검사 증명서 또는 축산물 이력 표시 번호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태료의 경우 집단급식소 기준으로 설명드렸으며 같은 상황이지만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관리 파트를 교육해드릴 영양팀장 최혜윤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연령별 1일 영양 섭취 기준에 근거하여 총 15여 종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식단은 매달 17일 각 기관별 메일로 발송해드리며 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사용하는 식단을 정보 공개 포털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식단 안내문도 함께 게시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 센터 식단 양식입니다. 식단에는 열량과 단백질, 영양소 분석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며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식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각 메뉴 옆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숫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총 19가지가 있으며 식품 알레르기 원화가 있는 경우 알레르기 표시를 참고하시고 각별히 주의하여 급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 원화가 없는 경우에도 식단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기하여 게시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을 사용하는 급식소에서 시설의 특성이나 원내 행사, 식자재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식단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지원 서비스가 식단 감수 컨설팅입니다. 매달 식단이 공지되는 17일부터 25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며 식단 감수 신청서에 변경해야 할 식단과 변경할 메뉴, 변경 사유 등을 작성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영양적인 부분과 다른 고려사항들을 감수하여 식단 감수 확인서를 회신드리고 있습니다. 식단 감수를 받은 식단은 임의로 변경한 식단이 아닌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으로 보기 때문에 식단 변경 시 식단 감수 컨설팅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단 감수 없이도 식단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식품군 동일조리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동일식품군 내 변경 가능 대체식품을 참고하셔서 식단 월 일수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서 추가 메뉴를 더 배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3찬의 식단에 1찬을 더 추가하거나 간식에 과일을 더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표준 레시피입니다. 센터 식단에 해당하는 표준 레시피가 매달 17일 식단과 함께 발송 공지됩니다. 종류가 많아 압축 파일로 제공해 드리오니 압축을 풀고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단에 맞게 표준 레시피를 선택하여 참고하시고 급식소에 비치해 두시면 됩니다. 표준 레시피 보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레시피는 메뉴별로 식재료, 식재료양, 조리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으며 원화수를 입력하시면 발주량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양식으로 식재료 구매 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레시피는 주별로 시트가 나눠져 있으므로 메뉴 검색 시 해당 주차 시트를 확인하시어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즘 어린이 급식소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관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 저희 센터에서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실태조사서, 관리 대상 어린이 기록카드, 식품 알레르기 발생 기록표 등을 구비하시고 작성하셔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원화가 있을 경우 부모님과 상담 후 급식 방법을 결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식품 알레르기 급식 대응 방법으로는 대체식, 제거식, 가정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체식은 알레르기 원인 식품 대신 다른 식재료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같은 식품군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 알레르기 원화가 있는 경우 달걀 메뉴에서 다른 단백질 식품군인 두부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거식은 알레르기 원인 식품이 주재료가 아닐 경우 해당 식재료를 제거하고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알레르기 원화가 있으면 견과류 멸치볶음 메뉴에서 견과류 없이 멸치볶음을 조리하여 음식을 덜어두고 견과류를 넣어서 마무리 조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레르기 원화의 가정에서 대체식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대체식 제공 시 동일 식품군 내에서 대체식품을 찾아주셔야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원화도 영양소 부족 없이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입맛 형성을 위해 센터에서 염도계를 지원하여 염도 측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되는 적정국 염도 수치는 만 1에서 5세는 0.5% 이하, 만 6에서 11세는 0.6에서 0.7%입니다. 센터에서 지원해드린 염도계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도계는 전원 버튼과 모드 버튼으로 되어 있으며 모드 버튼은 유아용 모드, 성인 모드, 나트륨 측정, 온도 측정 등 염도계의 기능을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그릇에 담겨진 국에 염도계 센서 부분을 담가주시면 LED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측정이 완료되면 삐빅 소리가 납니다. 그때 화면에 뜨는 결과값이 국의 측정 염도입니다. 염도계 사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염도계 센서가 백금 도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충격과 자극에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척 시 중성세제와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세척하시고 흐르는 물로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측정 시 센서가 그릇의 바닥이나 벽면, 건더기에 닿지 않도록 하셔야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적정 배식량입니다. 만 1, 2세, 만 3, 5세 배식량으로 배식 도구에 담긴 사진입니다. 연령에 따라 음식의 크기, 맛, 조리 형태 등을 주의하여 조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식판에 담긴 배식량입니다. 어린이들의 섭취량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연령별 적정 배식량을 알고 계시면 조리, 배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급식소에서의 영양관리 부분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